때는 1915년. 두 남성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둘 다 표정이 매우 심각하고 혹시 누가 이야기를 들을까봐 주변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 두 남성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심각한 거야? 이 두 남성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는 계속해서 한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데라우치 마사타케. 일본 이름이네? 데라우치 마사타케? 많이 들어본 적 있는 이름 같은데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맞아. 데라우치는 1910년 한국 통감부 통감으로 조선에 와서 한일 강제병합을 성사시켜 초대 조선 총독부 총독이 된 사람이야. 초기에 조선인들의 반발을 막고 식민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해서 무자비하게 탄압한 사람이기도 해. 나쁜 사람이 맞았구나. 무자비한 탄압이라니 너무 끔찍해. 그런데 두 남성은 왜 총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이유는 바로 데라우치를 처단하기 위해 거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야. 거사 계획을? 아, 그래서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렇지. 이 거사를 준비했던 분 중 한 분이 바로 오늘 소개할 김천의 독립운동가 이명균 선생이야. 선생은 평강렬 선생과 함께 해인사에 데라우치가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거사 계획을 준비했어. 하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방문 일정이 취소되면서 계획을 실행하지는 못했어. 너무 아쉽다. 무자비하게 탄압을 실시한 총독을 처단할 기회였을 텐데. 그래서 이후엔 어떻게 됐어? 거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선생은 평강렬 선생을 몰래 숨겨주고 나중에는 만주로 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거사를 실제로 실행하지는 못했는데 왜 평강렬 선생을 숨기고 망명을 도와주신 거야?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사전에 거사 계획이 알려져서 데라우치 방문이 취소된 것이라면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신중히 대비하신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총독을 처단하려던 계획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후 선생은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경상남북도를 돌면서 적극적으로 시위운동을 전개하셨어. 그리고 유림들이 파리강화 회의에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던 파리장서에도 대표로 서명하셨지. 김창숙 선생이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파리장서 말이구나? 맞아. 그 때문에 체포가 돼 조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기소유예로 풀려나셨어. 이후 선생은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독립후원의용단에서 여러 활동을 하셨어. 역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셨구나. 그런데 조선독립후원의용단 단체 이름인 거야? 1920년 조선독립후원의용단은 자금을 모아 독립운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비밀리에 결성됐어. 그 중에서도 특히 임시정부와 서로군정서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했지. 선생은 재무총장직을 맡아 활동을 하셨는데 재산 일부를 정리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여러 차례 지원금을 보내셨어. 임시정부에서는 지원금을 보내준 선생에게 감사를 표하고 정식으로 의용단 재무총장직에 임명을 했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역할을 한 단체구나. 자기 재산까지 정리해서 지원금을 보내다니.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않고 활동하신 모습 너무 존경스러워. 맞아. 더군다나 일제의 감시가 심했던 국내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어. 언제든지 경찰에 체포되어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거야. 와,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애쓰신 분들도 정말 모두 대단하신 것 같아. 그런데 독립지원금은 어떻게 모은 거야? 선생은 의용단 동지들과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 각 지역에 돈이 많은 부호들을 상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어.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최소한의 행동으로 최대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서로 군정서와 연락해 군자금 모금서를 발행받아 각 지역의 부호에게 보내고 모금 활동을 시작했어. 아, 그렇구나. 비밀리에 많은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 맞아. 그렇게 의용단은 독립자금을 모아 독립운동 단체를 지원했어.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국내에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 활동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 1922년 수사망을 좁혀오던 일제 경찰에 의해 결국 선생과 의용단 동지들은 체포가 됐어. 당시 모금해두었던 8만 3천 원은 모두 몰수를 당했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비밀리에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결국 체포가 되셨다니 너무 안타까워. 부호들이 도와줬더라도 모금도 쉽지 않았을 텐데 몰수까지 당하고. 그럼 선생은 이후에 어떻게 되셨어? 1923년 선생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예심을 받던 중 일제 경찰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받았어. 고문이 너무 심해서 병을 얻으셨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병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끝내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에 순국하셨어. 고문을 받아 돌아가셨구나. 이미 체포된 선생을 그렇게 고문하다니.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슬퍼. 맞아. 독립을 위해 애쓰신 만큼 해방된 나라를 보셨다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고 슬픈 일이지. 아, 그러고 보니 경북 김천 상자원 마을에 가면 선생의 유적지가 조성돼 있다고 해. 작게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너무 감사하다고 꼭 기억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